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미국, 중국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 2,500불의 관세, 이걸 중국은 합의가 되면은 당연히 철회해 달라라고 이제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는 그거 못 해준다라고 딱 버틴다기보다 못 해준다고 이제 통보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점을 가지고 한번 신나게 놀 일이 생겼습니다. 아, 지금까지 협상 과정을 한번 일단 사실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CNBC에서 머니신이 인터뷰하면서 인포스먼트 계약을 이행을 담보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진전 내용이 인포스먼트 오피스를 것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알려진 거고요. 근데 로이터 보도에 의하면은 미국 측 입장은 우리 아직 전혀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겠다. 아직 불만 사항이 너무 많다. 이런 보도가 지금 주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포스먼트 오피스라는 거는 우리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가 않았으니까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알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준공이 약속한 이것을 글자로 만들어서 다큐멘터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약속한 것을 지키는지 체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보도들을 보면요. 준공도 그러면은 우리 호혜적으로 레시프로클하게 하자. 우리도 그러면 체크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이런 보도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근데 이거 참 웃기는 말이에요. 그럼 또 그래라 그러죠. 당연히 그래라 그러죠. 그런데 훔치고 뺏고 갑질하고 비관세 장벽 세우고 이런 걸 누가 했습니까? 미국이 했습니까? 중공이 했잖아요. 예. 미국이 뭘 하겠다고 약속한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뭘 불이행할 게 있겠습니까? 지금은 중공이 지금까지 해온 거 훔치지 마, 뺏지 마, 갑질 지랄들 스톱하고 비장 허물어, 비장이요? 넌 테리프 베리어, 비관세 장벽이요? 이거 약속해, 문서로 해, 이행하는지 체크하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공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떤 소 기분, 돼지 기분으로 죽지 못해 하는 거죠. 예? 죽지 못해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지금까지 중공이 해왔던 그런 나쁜 행동에 대한 당연한 대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중공이 지금 미국한테 유일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이미 부과된 관세 좀 없애다오. 요거 아닙니까? 그런데 트럼프는 분명히 노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노. 노라고 이미 말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 CNBC에서 문희신하고 이제 인터뷰할 때 기자가 그 얘기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희신은 그 답은 안 하죠. 그건 자기 속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곰곰이 생각하는 중에 이건 매우 중요하다는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다. 진짜 무역 전쟁, 그러니까 무역 적자 규모를 줄이는 것, 이게 목적이라면요. 트럼프가 표면상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야, 기술 훔치지 말고 뺏지 말고 갑질 지랄질 하지 말고 비장 허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목적이라면은 그러면 관세 철회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중공이 하겠다는데, 그죠? 관세를 그냥 둔다면 말이죠. 관세가 노리는 고유한 목표 또는 그 고유한 기능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겠죠, 그죠? 이게 뭘까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지금 며칠을 묵상한 끝에 딱 두 가지가 짚혔습니다. 첫째로, 관세를 내버려 두면 말입니다. 중공 내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 탈중공을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이게 오늘 오후에 올렸던 그 영상에 컨설팅 펌
바이낸트 컴퍼니가 서베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서베이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200여 명 그 고위 경영진들 다국적 기업에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계 다국적 기업 고위 경영진들 200여 명을 서베이를 했는데 그 결과 그 사람 그 컨설턴트가 하는 표현이 야 지금은 지금 옮기려고 60% 이상이 옮기려고 지금 구체적으로 액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헤드윈스, 언더 밸런스 시트 이 무역 전쟁 때문에 드디어 그러니까 이 장부에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역풍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겠습니까? 관세 때문에 중국에서 만들어 갖고는 코스트가 팍 올라가고 도저히 사업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관세의 기능이란 말입니다. 이걸 존치하면은 탈중국을 가속화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중공 너거 미국 시장 들어오지 마 이런 뜻입니다. 너가 하고 놀기 싫어 이런 뜻 아닙니까?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이건 뭐 그 약간 약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이 무역 흑자국을 목표로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다들 말이죠. 다 그 미국 이외에 다른 세상 그 개도국들은 다 물건 만들어서 미국에 팔고 저기 EU에 팔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상품에서는 적자를 볼 수밖에 없죠. 기타 뭐 자본, 서비스 이런 데서 이제 흑자 내고 또 기본적으로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고요. 네, 통화를 공급해주는 그런 질서 유지자니까. 그렇다면 이게 중공한테 흑자를 몰아줄 수 없다 이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나라 가령 동남아에 있는 여러 나라 국가들에게 중공한테 갈 그 달러를 이들 나라에 주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이 보여집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맞다면 그러니까 관세를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말로 중공을 해체하겠다는 마음을 속에 딱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관세를 그냥 두지 않을까요? 그래서 과연 관세를 그냥 두는지 아니면은 중공의 말을 받아들여서 관세를 풀어주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중공이 관세 철폐를 관철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중공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즉 미국이 제시하는 조건대로 합의를 하든가 안 하든가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합의를 하면요 천천히 죽는 거고요. 합의를 안 하면 추가 관세 쳐맞고 일찍 뒤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지난 금요일 날 머니신이 이제 트럼프를 알현하고 나서요. 트럼프가 이제 그런 말 했잖아요. 대략 한 4주쯤 지나면 합의하는데 추가 합의하는데 한 4주쯤 걸릴 것 같다 그러고 또 그걸 문서화하는데 한 2주쯤 걸릴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한 4주쯤 지나면은 합의가 될지 안 될지 알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이러고 있었잖아요. 트럼프가. 그리고 만약에 합의가 되면은 그러면 시진핑하고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합의 안 되면 만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머늘신이나 라이트하이저 같은 분들은 not time dependent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정해진 거 없다. 우리는 right deal, 딜을 제대로 하는데 관심이 있다. 우리는 여기 집중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 뒤에 그 인터뷰 영상을 블로그로 올려뒀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이렇게 좀 가뿐하게 좀 정리가 된 기분이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제가 또 주목한 것은요 이겁니다. 패드의 미니트를 자세히 보면은요 한 개
이와 관련해서 그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약간 연결시킬 수 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드 미니츠에서 기본적인 그 주류는 그러니까 1분기에는 경기가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2분기 이후에는 회복될 것 같다. 이게 다수 의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부 어떤 그 위원들은 연말경까지 이제 경제가 충분히 강세를 띠면은 원 쿼터 포인트 어드저스먼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0.25%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의견이 일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다수는 이제 안 올린다는 것이었고 동결시킨다는 것이었고요. 그러면서 이 페드 그 미니츠에 도대체 지금 미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견조하고 좋다. 그래서 상방 위험, 하방 위험 항상 이렇게 다 따지지 않습니까? 예? 너무 GDP가 확 너무 좋아질 가능성, 그것도 위험으로 본다는 거죠. 하방 위험, GDP가 꼬라박을 가능성. 그러면 상방 위험이라면은 일단 미국 국내에 보면은 소비 매우 견조하고 기업 투자도 아주 활발하고, 그러니까 얼마 전 그 트럼프가 제가 저 영상도 제가 올린 영상에 블로그로 넣어뒀는데 거기 보면은 트럼프가 아주 자부심이 대단하죠. 자기가 경제 정책을 너무 잘 해갖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막 신이 나서 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없는 사실을 뻥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투자 활발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드가 소비도 탄탄하고 투자도 좋고, 그러면 끝난 거죠. 그리고 또 그 2017년도에 그 법인세 컷한 거 이것이 그러니까 많이 페이드 됐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그 효과는 조금씩 남아 있다. 게다가 노동 시장도 정말 강력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상방 위험으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 좋아진다는 거죠. 하방 위험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트레이드 팔리시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그게 그 트레이드 팔리시 지금 남아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중공 무역 전쟁밖에 없잖아요. 뭐 있습니까? 이거하고는 그건 아니죠. 그는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니까 이후에 에어버스의 보조금 때문에 보복관세 붙이는 거는 그러니까 분쟁이 보조금을 둘러싼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둘러싼 15년 분쟁이 종결되는 수순이기 때문에 그거는 분쟁 해결됐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트레이드 팔리시와 관련되는 게 지금 중공밖에 없습니다. 딱히 남아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foreign economy, 그러니까 해외 경제가 좀 그러니까 약화되는 위험 이런 건데 이게 뭐 유럽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아시아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시아는 아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방 위험으로 이제 그 분류를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 이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대책이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 이걸 다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선물 시장에서 지금 금리가 다시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은 0%라고 그래요. CME의 퓨처스 마켓에서. 그리고 오늘 보도에는 CNBC 보도에는 어제까지는 금리 인하 확률이 15% 정도로 이렇게 계산돼서 거래가 됐는데 이 페드 미니츠가 공개된 이후에는 뭐 한 50%까지 올라갔고 거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높게 해서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QT 자산 축소가 5월부터 줄이기 시작해서 이제 9월에 스톱하겠다는 게 페드 결정 내용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QT에서 더 나아가서 금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QE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찬성한다라는 견해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하면요. 지금 경제 규모가 계속 익스팬드 했기 때문에 그러면 통화도 익스팬드 확장된 경제 규모에 맞춰서 통화량도 늘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적정한 것이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는 선까지 늘려줘야 되거든요. 지금 페드에서 금융위기 극복하는 과정에서 10년 전에 어마어마한 달러를 프린트했는데 인플레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적정한 통화량이라고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달러는 글로벌 커런시잖아요. 기축통화 아닙니까? 그러면 지구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구 경제가 팽창한 걸 감안해서 지구 전체에도 달러를 더 많이 공급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플레도 없는 상태에서 금리 올리고 자산 축소해버리고, 즉 달러를 회수해버리고, 이거는 분명히 페드가 정책 실패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거의 막 100% 베팅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100% 결론을 내리기까지 저도 많은 그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거의 한 2달 이상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이 패드 틀렸다는 게 거의 확신이 딱 들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또 이제 이게 QE가 필요하다는 논거, 세 번째로는 지금은 말입니다. 금융위기 거치고 하면서 그러니까 더욱 분명해졌지 않습니까? 위기가 닥치면 믿을 건 달러밖에 없다. 그렇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저의 표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국제시장에서는 달러만 돈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휴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외의 모든 나라가 외환 보유고로서 달러를 자꾸 더 많이 보유를 하잖아요. 돌지를 않잖아요. 그 다음에 기업들도 달러를 믿을 건 달러밖에 없으니까 위기에 닥치면 그러면 달러를 보유를 하게 되고요.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달러 조금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하물며 북한도 그런데 중공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다 감안하면은 금리 인하하고 QE로 나아갈 가능성이, 만약 이게 되면은 하방 위험을 통제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진행 상황을 정말 냉철하게 주시하면서 같이 한번 신나게 놀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See you again. Well, certainly one point that investors are interested in, you did say that you were having a conversation last night with the Chinese premier. What can you tell us about that discussion? I did. It was very productive. Ambassador Lighthizer and I have been conducting these meetings on an ongoing basis. And let me just say, I think he and the entire USTR team have been doing a great job. We have an enormous amount of staff at USTR and in the interagency process working on this. We went late into last night. We have another call scheduled for tomorrow morning. We're alternating between nights and mornings. And I think we still have some important issues to address, but both sides are working very hard on this agreement. On the time frame, President Trump said we'll see if we can make a deal in 4 weeks. That brings us to about 3 weeks from tomorrow. Is that realistic? President Trump has been very clear. He wants to make sure we have the right deal. He's more focused on the right deal. We have this documented correctly. As soon as we're ready and we have this done, he's ready and willing to meet with President Xi, and it's important for the two leaders to meet. And we're hopeful we can do this quickly, but we're not going to set an arbitrary deadline. What I will say is, if we can complete this agreement, this will be the most significant changes to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China in really the last 40 years. And the opening of the Chinese economy will be a tremendous opportunity with structural changes that will benefit U.S. workers and U.S. companies and will help China. What are the sticking points right now in getting there? I wouldn't say there's any one sticking point. I think, as we've talked about, this is a 150-page document. It goes through multiple chapters. Some of the chapters are close to finish. Some of the chapters still have technical issues. We've pretty much agreed on an enforcement mechanism. We've agreed that both sides will establish enforcement offices that will deal with the ongoing matters. So this is something that both sides are taking very seriously. So you've agreed on the enforcement mechanism. What does that mean for tariffs? If there's a deal, do the tariffs that are in place go away? I'm not going to comment on the specifics of the tariffs and what would stay in place and what would go away. But I would just say we're really focused on the execution of the documents. And as I said, Ambassador Lighthizer and a very large team across all the agencies we're really working around the clock.